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임이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패시브하우스 견학을 저희 가려고 했는데 원래라면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탐방이 취소되면서 이제 저희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시브하우스 건축을 하고 있는 박병열 건축사라고 합니다. 지도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이 순천시 지도에 점들이 찍혀 있죠. 순천에 많은 패시브하우스와 저에너지 하우스가 점으로 찍혀 있는데요. 70동이 넘는 패시브하우스와 저에너지 하우스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을 다 갈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서 유익한 정보가 될 만한 것을 집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컨셉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어딘가요? 우리 순천의 패시브하우스의 첫 단추를 깬 2015년에 독일로부터 패시브하우스 인증까지 받은 선양다원이라는 곳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그러시죠. 출발! 네. 첫 번째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순천에서 최초로 패시브하우스에 도전했던 곳이고요. 독일 PHI로부터 인증까지 완료된 건축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소형 패시브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건물이 패시브하우스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요소라고 하면 크게 한 8가지 정도 제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향을 어느 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남향? 그렇죠. 네. 남쪽에 창을 많이 뚫어야 되겠죠. 햇빛을 또 여름에는 가려야 되잖아요. 그 가릴 수 있는 처마랄지 블라인드 기술도 들어있고요. 시스템 창호, 단열, 기밀, 열교, 열회수 환기 장치까지 8가지의 모든 요소들이 작은 건물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와, 이 작은데 다 들어있다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네. 먼저 이 마크를 좀 소개를 드리고 갈게요.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2가지 인증이 있거든요. 하나는 1.5리터 인증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받은 3리터 에네르기 슈퍼하우스라고 하는 저에너지 건축물 인증입니다. 들어가시죠. 와. 어때요? 바깥 공기하고 실내 공간이? 오늘 사실 네. 정말 추웠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지금 난방 틀었나요? 난방 장치가 없습니다. 아. 보일러가 전혀 깔려있지가 않아요. 난방 장치가 없는데 네, 이렇게 이 정도 온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서 첫 번째 요소인 우리 창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집의 가장 큰 난방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햇빛으로 받는 열이 건물을 충분히 데우는 거고요. 만약에 밤에 잠을 자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밤에는 소형 라지에이터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난방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건물은 밤에 사용하지 않죠? 네. 그래서 창문으로만 햇빛 난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쵸. 특이해요. 열리는 방식을 제가 좀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젖히고 나서 이렇게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것을 틸트라고 해서 환기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고무같이 보이는 것들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이게 바로 게스킷이라 그래서 이게 닫히게 되면 밀폐를 아주 강력하게 해주는 장치고요. 유리는 몇 장으로 보이세요? 유리야 한 장 같은데요? 한 장으로 보이세요? 이 불빛을 비춰서 이렇게 보시면 불빛이 몇 개로 보이시죠? 3개요. 네, 3중으로 되어 있는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패시브하우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중 유리 사이에는 아르곤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의 단열 성능을 아주 높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햇빛을 받아들일 때는 겨울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름철 같은 데는 어때요? 덥죠. 네, 너무 더워지겠죠, 실내가. 그래서 여름철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블라인드,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해놨는데 한번 좀 보세요.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외부에 설치돼 있죠. 네. 이 블라인드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실내 커튼이랄지 블라인드를 설치하게 되면 햇빛을 막는 확률이 한 15% 정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아예 햇빛을 밖에서 차단하게 되면 75% 이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혀버리면 햇빛도 차단하지만 아예 보이지도 않는 조망도 차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햇빛은 막을 수도 있으면서 시선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부득이 이 건물에는 서쪽에 있는 창에만 블라인드를 설치했고요. 우리나라는 창호 계획을 잘하게 되면 이런 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패시브하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태풍에도 안전한 거죠? 네, 태풍이랄지 비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처마나 어닝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밀폐도 잘하고 기밀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환기요. 환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기는 뭘로 한다고 생각을 하죠? 창문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창문을 통해서 하는 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세먼지? 맞아요.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벌레도 들어오죠?
맞아요. 창문에 벌레도 들어오고 겨울철에 창문을 열어버리면 열이 다 새버리겠죠. 그래서 사람도 코로 들이마셔서 폐로 호흡하죠. 똑같이 우리 건물에도 호흡 기관을 달아주는 것이 환기장치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좀 주의할 점으로 필터 교환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천장 속에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하고 문을 이렇게 쉽게 열어서 바로 필터를 바로 뺐다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쉬운 방식의 환기 장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고요.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서 실내 공기가 빠지면서 열 회수가 되고 있는데 열 회수 효율도 높은 그런 환기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돌아가고 있나요? 안 들리세요? 아니, 너무 조용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한번. 여기요? 네, 조심히. 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이쪽에. 공기가 네. 지금 바람이 나와요. 약간 서늘한 정도? 그렇죠. 네. 실내 공기와 바깥의 바람의 공기가 교환되어서 어느 정도 데워진 공기가 지금 실내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필터를 했기 때문에 상쾌한 그런 공기로 바뀌어가지고 실내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면 혹시 전기세나 이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패시브하우스가 전기 장치를 많이 사용해서 작동되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자체로 냉난방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도 그렇고요, 에어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의 용량을 오히려 적게 쓰는 건축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환기 장치도 아주 작은 전기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소모량 총량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여기서 들어오면 공기가 또 나가는 곳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틈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흡기라고 제가 지금 친절하게 써놨는데 실내에서 냄새 나는 공간이 어디죠? 주방, 화장실 이런 곳에서는 또 빼줍니다. 냄새 나는 곳에서 빼주기 때문에 냄새가 바람을 역행해서 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굳이 공기청정기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패시브하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나면 보일러, 냉방장치, 공기청정기 그런 불필요한 기계장치들이 오히려 더 안 쓰이게 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는 뭔가 기계적인 집이다라는 오해는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제가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에요. 혹 여기도 패시브 하우스 기술이 들어갔나요? 네, 작은 호텔이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호텔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할까 이제 컨셉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 공간하고 숙박동을 두 동을 분리해서 숙박동 부분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적용하자 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이 커뮤니티 여기에 오신 거죠? 그때 뭐 행사 때문에 오셨다고 한 곳이 네, 저는 이동에. 이쪽 네, 동에 네. 그럼 패시브하우스가 아닌 곳에서 하루 경험하신 거고 네. 이 왼쪽 동이 패시브하우스 기술이 들어가서 에너지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숙박동이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패시브하우스 기술 덕분에 전기세라든지 굉장히 많이 아꼈겠네요. 숙박료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이랄지 가스요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건축물까지 왔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2013년도에 패시브하우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험적으로 지어본 건축물이라 할 수 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사실 곳곳에 했어요. 가장 큰 부분이 무려 25cm라고 하는 단열을 썼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굉장히 과하게 썼던 거죠. 좀 실수가 나서 패시브하우스까지는 못 가고 저에너지 하우스, 저에너지 한 4.5리터 정도의 저에너지 하우스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필로티라고 하는 1층이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진짜 패시브하우스를 넣었어요. 이 건물 밑에 1층에다가 패시브하우스를 증축을 했다 그랬죠. 바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 1층에 목 구조를 통해서 패시브하우스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마찬가지로 난방이 없는 공간인데 2층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주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건물은 창이 없어요. 아까 창을 통해서 햇빛 에너지로 공간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는 난방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남쪽에 창을 크게 내준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뭐 호주라 그랬으면 북쪽 창을 크게 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의 창은 최대한 적게 내면 낼수록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이 북향이다 보니까 그래도 창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서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을 지나서 걸어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건축물이 있어요. 조그만하죠. 6평 정도 되는 농막이 그 농 가운데다가 또는 밭 가운데 하나 있는 거잖아요. 실험적으로 지어본 건축물이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난방 장치가 없거든요. 바깥 온도가 자 보시면 7도. 자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지금 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만으로써 몇 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안으로 들어와 봤어요. 근데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이게 바로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보일러를 떼서 하는 느낌과 햇빛으로 인해서 달궈진 이 느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온도를 봐볼까요? 몇 도예요? 22도예요. 아까 우리가 바깥에 7도였거든요. 실내는 햇빛으로 인해서 22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새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열은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벽 정도 되면 조금 추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해가 뜨면 온도가 또 햇빛에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햇빛 난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잠깐 이동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부분을 알려주실 건가요? 저기 좀 이 두 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아까 환기장치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고 외부 공기를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나요? 또 뭐죠? 보일러 연통이에요. 아, 저희가 저거에 놓쳤던 부분인데 보일러 연통 옆에 바깥 바람이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을 설치를 했더니 보일러 연기가 가스가 실내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가는 외기구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됐어요? 네. 보시면 돌려가지고 바깥 공기는 이렇게 빨아들이고 뱉어내는 것은 뭐 저쪽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해준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때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환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런 써야겠네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환기장치를 설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도 정확한 방식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네. 이쁜 집 앞에 저희가 왔는데요. 외관이 정말 카페 같아요. 너무 이뻐요. 제가 패시브 하우스가 가진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고 건물 같다, 디자인이 예쁘지 않다,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패시브 하우스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집을 보여드렸고요. 이 집은 오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 심플하죠. 네. 그 외벽에 붙어있는 벽돌이 아니고 타일을 붙였어요. 아. 벽돌을 붙이게 되면 철물 연결 때문에 열교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일로서 외관을 디자인했고요.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장소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패시브하우스 기반의 에너지 자립마을이에요. 그래서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소수력 등을 사용해서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고자 했던 마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총 몇 집이 네.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20가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마을 전체가 패시브하우스인데 여기밖에 없고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독일, 오스트리아 패시브하우스 마을 가려고 미국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많은 생태건축 공부하는 학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겠습니다. 여기 또 홍보 체험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도 네. 공부하실 수도 있죠.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 건축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또 오늘 순천에 네. 패시브 하우스의 방방곡곡 네. 순천에 있는 곳을 둘러와봤는데 사실 저는 순천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곳인데 알게 모르게 패시브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네. 숨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같이 저랑 하면서 어땠어요? 네, 정말 오늘 순천에 저에너지 건축물들을 지어가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컨텐츠를 찍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시브 하우스 운동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